안녕하세요. TM코리아 운영자 박사부입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문제 풀이입니다. 현 도서는 목요일 시험을 치른 구독자님의 도움으로 복원한 설계 도서입니다. 세부 치수나 공간 배치 등은 임의로 제작된 부분이고요. 시험 항목 부분만 신경을 써서 복원했습니다. 이번 도면은 구독자이신 준케이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고맙게도 캐드 파일로 도면을 작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준케이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2회차 시험 풀이 영상은 금일 영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원 영상이라 빈 공간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살짝 바꿔 보았습니다. 시험 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고요. 평면도에서 수정한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이 조금 더 길게 드릴 듯 하고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바로 학습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학습 내용과 포인트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솔 난이도라고 제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쪽 단면도 유형이고요. 단면도는 테라스와 현관, 복도의 단면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인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저희 2번을 보면 단면도 내에 투상면 부분과 단면 부분이 모두 표현이 되어 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한쪽 단면도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현관 중문에는 그 보건도면 보니까 3연동이 작도가 되어 있어서 저도 똑같이 3연동으로 추가해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한 도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준케이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는 이렇게 주셨어요. 예, 세부 항목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고, 그리고 도면을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런 식으로 보여졌습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고요. 요거 제가 이 2회차 좀 집중해서 풀이 영상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좀 도면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도면을 재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제가 최대한 받아서 보고 싶었고, 어 재탕을 안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재탕을 했습니다. 근데 재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독주택의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딱 축척 비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전의 출제 문제 제 공유 링크도 그렇고 제 영상에서 보시면 이 도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도면을 그대로 살짝 변경해 가지고 복원해서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현관만 살짝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도면도 살짝살짝 변경해서 많이 나왔었죠. 여기 살짝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해 가지고 살짝살짝 변경해서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제가 도면 받은 거에 보면은 여기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 해 가지고 준케이님께서 여기를 "박사부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해 가지고 이렇게 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지막 영상이고 하니까 약간 현대적인 스타일,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뭐 어떨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냥 표현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시험에 보통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복도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띄운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수열 도면이었나요? 그 도면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 이렇게 딱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실외기실인지 보일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뿡 뚫렸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약간 변경을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간이 크니까 양쪽으로 해 가지고 750 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수납 공간이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배치를 해 봤고요. 원래 이제 제가 중압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저는 하루에 이게 뭐 많게는 수십 개도 검토해 가지고 피드백 해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 도면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건축주가 수천 명 이상이 예 가상으로 막 만들어서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중압반 학생분들도 이거 보면서 '어라 저거 쌤이 자주 얘기했던 거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욕실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자 욕실이 여기 없었으면 여기 좀 재밌게 샤워실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욕실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뭐 이렇게 건식으로 또로록 할 필요가 없다 싶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수납 공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간이 이렇게 크길래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요즘 그 드레스룸이 대세니까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바꿔 주자.' 해 가지고 요즘 드레스룸이 대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썼던 그리고 자주 봤던 그 드레스룸은 실질적인 드레스룸이 아니죠. 그냥 창고죠. 옷방. 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드레스룸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침실 안에서 모든 공간에서 저희가 다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게 진짜 이제 드레스룸이죠. 이렇게 드레스룸이 되어 있으면은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항상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에서 딱 나올 때 항상 변신을 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그게 항상 어 아마 로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도 좋죠. 요즘은 다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럼 저녁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실로 들어가서 드레스룸 들어가고 간단하게 욕실에 넘어가서 샤워를 싹 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옷을 간단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옷은 그날그날 또는 며칠마다 한 번씩 요즘은 다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일체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위아래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가 아니고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얘네들 돈 벌려고 일부러 나눴다가 지금 다시 합친 것 같은데 예. 요즘 뭐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음 뭐 그렇다. 일단은 여기에 요즘은 이제 세탁기 건조기가 한 세트로 나오죠. 하나에 공간 나오니까 드레스룸에 이렇게 하나 두고 그리고 이 단가도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 쌤 이렇게 두면은 이거 습기 차고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 단독주택에 뭐 냉난방 시설이랑 온수 냉난방이 다 되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기계실 크게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냥 간단한 보일러 사이즈 하나로 추가 이제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난방 업체 대기업들이 아마 냉난방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결로부터 해서 다 한 번에 맞출 수 있도록 걔네들이 개발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개발 쫙 될 겁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그리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도록 배치가 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 결로라든지 이런 거 뭐 습기 뭐 곰팡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쾌적한 공간으로 배치가 되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 침실에 들어가서 씻고 바로 침실에 누워서 바로 취침을 할 수도 있고 나와서 식사 간단히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또 간단히 양치하고 이 배치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쭉 배치해 본 거예요. 배치해 본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 자 화장실에도 이렇게 요즘은 층을 안 줘도 돼요. 층을 안 줘도 되고 그냥 다 건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뭐 물 뿌리고 이 청소도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소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트렌치 하나 그냥 띡 설치해 놓으면 되죠. 그럼 물이 넘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트렌치 모양을 이렇게 좀 크게 배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렌치가 있으면 굳이 단차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단차가 없다는 이 이야기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겨울에는 따뜻하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밑에 난방 시설이 다 돼 있을 거고요. 그럼 편리하겠죠? 물이 넘칠 리가 없죠. 여기 트렌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 요즘은 다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다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욕실이죠. 욕실도 제가 속에 이렇게 슬쩍슬쩍 넣어 봤어요, 재미 삼아서. 여기 보시면 요즘 뭐 젠다이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이었잖아요. 이것도 유행입니다, 유행.
젠다이가 불편해 가지고 다 철거해 가지고 다 없앴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젠다이 유행해 가지고 젠다이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욕조도 다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다 철거했다가 요즘 또 욕조가 다시 유행이라고 해서 막 욕조 설치도 하고, 이 유행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죠. 세상에 없어지는 건 없어요. 뭐 옛날에 썼는데 요즘 그런 게 아니죠. 약간 약간씩 변경되면서 '유행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치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배치를 해 봤는데 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보니까 '어라? 이 정도 공간이면.' 그리고 준케님께서 주신 도면이 어딨냐. 이게 일자로 딱 맞춰져 있지 않은 건지, 일자로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공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 봤고, 어 나머지는 뭐 크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바론 INT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건 뭐냐, 이거는 그 브랜드 이름이죠.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 벤처 기업이고요. 이 바론 INT 이렇게. 이분도 저랑 이제 인연이 된 게 학생분이셨어요. 대표님이 아니고 대표님의 아내분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해 가지고 캐드하고 스케치업 등등을 이렇게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좀 배우고 가셨는데,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뭐 디자인을 좀 의뢰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제가 뭐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런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근데 회사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어라?'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 직원을 설계자를 구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분 면접도 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한번 올려 봤습니다. 자 뭐 무지주 방식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 방식이죠. 요즘 이제 '아 난 좀 프리미엄 방식으로 좀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무지주라는 개념이 뭐냐면 벽면에다가 이제 턱턱턱턱 붙인 거예요. 요 벽면에다가 앵글을 잡아 가지고요, 튼튼하게 저기서 탁탁탁 걸어 주는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특허를 내어 놓은 이 상태고요, 이 회사도. 회사가 카탈로그도 이렇게 바로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어우, 저 대기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청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투자를 꽤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한 번만 뻥 떠 버리면 그냥 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철저하게 다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잘해 주신 거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B2C보다는 B2B로 이제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전화가 오면은 받는데 거의 대다수 지금 B2B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B2C로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 주셨는데, 생각이 있으시면은 요 바론 INT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예,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문의를 해 보시고, 대신에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이게 물론 대기업 제품보다는 저렴하죠. 대기업 제품보다는 퀄리티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제품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동등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속의 소재 자체도 상당히 좋은 소재도,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소재를 다 부셔야 되잖아요. 이게 합판 같은 경우도 다 이재로 등급을 꼭 쓰고 있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품질 인증서도 믿음직하게 이렇게 다 링크가 들어가 있죠. 저도 이 회사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번 인연이 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김에 한번 이렇게 슬쩍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부자재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음 뭐 이렇게 공부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거 이제 여기 용어들 있죠. '아 이렇게 용어를 쓰는구나.' 이런 레벨링 같은 것도 뭐 '레벨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포스트파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또 되게 재밌는 게,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도면도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제가 뭐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어디다 의뢰받은 거라 의뢰를 해 가지고 도면을 받았다고 했는데, 뭔가 좀 치수를 좀 이쁘게 넣어 주지 뭔가 좀 언밸런스하게, 차라리 전체 큰 치수만 딱 표현을 해 주고 이쁘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았을지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되게 잘해 놓으셔 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다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단은 비싸다. 비싸다. 이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 디자인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디자인이 쪼금 더, 근데 실물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냥 실물로 보면은 아무튼 여기는 소재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비싸다. 비싸다. 일단 비싸다. 대신에 그만큼 좋다. 네. 엄청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가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검색을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학생분들은 기본적인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사이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뭐 돈 받고 광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저 뭐 PPL 뭐 이런 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맞다. 이 뭐 침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바꿔 놨는데 이것도 뭐 자율이죠. 자율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발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배치해 본 거고요. 이렇게 침실을 배치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학생분들이 이렇게 복도 개념을 띡 만들어 가지고 막 이 불필요한 공간 만들어 놓으면 저한테 항상 혼나요. 저한테 항상 혼나는 공간이라, 그래서 이거 좀 에잇 해 가지고 제가 바꿔 버렸어요. 이렇게 바꿔 버린 거고, 지금 시험 항목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죠. 요 부분과 요 부분. 그 시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재미 삼아서 한번 바꿔 봤습니다. 음 어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고 이번 2 회차. 네, 이 거실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침대 뭐 소품들 다 배치를 해 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래 인제 제가 전혀 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공간에서만 집중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야 뭐 그냥 후다다다닥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다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넣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어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00에 9,900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4,100 만큼, 그리고 9,900 만큼. 자,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 버릴게요. 그리고 대략 한번 한 1,500 정도 이렇게 곱하기를 한번 하고, 자, 그리고 얘를 분해해 가지고 위에는 1,500 만큼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몇 만큼, 이 전체 사이즈 몇이야? 그리고 3,900 만큼.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 오프셋 600 만큼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3,600 만큼, 12 자만큼 들어와 있고 꼭 잘라 버리고, 얘도 잠시 자르고 오프셋 2,100 만큼 들어와 있죠. 2,100. 자, 그리고 여기서 안쪽까지는 1,200 만큼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1,200 만큼 들어가 주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쪽 얘도 3,900 만큼, 여기서 3,900 이렇게 들어갔고 오프셋 600 만큼. 요 3,900은 제가 임의로 수정을 좀 했어요. 여기 보시면 4,200, 4,200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시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복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대로 가도 상관없죠. 근데 거실을 쪼금 더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서 한 자만큼씩 쭉 뺀 겁니다. 이렇게 쭉 빼 버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 얘네란다. 이 바론 INT 같은 경우는 요 전체 사이즈가 450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50, 450 기준 잡았을 때 요 사이 간격은 지금 제가 1000을 잡아 놨죠.
여기 없어도 되죠. 없으면 넓게 쓸 수 있겠죠. 넓게 쓸 수 있고 네 양쪽으로 한번 배치해 보자 싶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슬쩍 배치해 본 거예요. 배치해 본 거고 이렇게 여기 천이라는 공간이라면 혼자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3,900을 줄인 겁니다. 줄인 거고 공간을 그래도 거실을 쪼끔 더 크게 쓰자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제 선택해서 조인을 하고 오프셋 100 만큼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자 내력벽 만들었으면 단열재 120 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90 만큼 나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나가는 거죠, 외부로. 자 그리고 단면선으로 바꿔 주시고 잠시 꺼준 다음에 얘를 분해하면 안 되지. 자 여기서 1000 만큼 나아가서 얘도 숨은 선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트림으로 그냥 툭 잘라 버리고요. 플랫으로 연결해 주면 끝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도 잠시 끌게요. 그럼 분해하고 익스텐드로 연장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얘만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여기는 뭐 있으면 좋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잘린 부분도 표현을 해 줘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잘렸다. 자 폭은 대략 뭐 한 8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해 놓을게요. 네 요쯤 잘렸죠? 이렇게 잘려 있고. 음흠. 자 그리고 지붕마루도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데 여기 벽체 걸리는 부분은 굳이 있을 필요 없단 말이죠. 이런 거는 생략을 톡톡톡 해 주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지붕마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인지 5250, 5250 지붕마루를 표현해 주시고 얘는 7 번. 장을 옆으로 복사를 한 다음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해 주면 되겠죠. 얘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야 저리 가. 자 그리고 지붕마루에서 지붕마루래. 지붕마루죠. 지붕마루 선 하나 쭉 당겨 주시고 카피해서 옆으로 하나 복사. 야 그리고 지금 그 제 도면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구독 좀 해 주세요. 곧 1000 명인데 부탁 좀 드립니다. 야. 자 일단은 여기 전체로 쪽쪽쪽 당겨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당겨 주고 음 지붕도 미리 이렇게 좀 당겨 놓을까요? 처마 쪽도? 자 그리고 계단이 지금 여기 보시면 3 칸이죠. 3 칸. 수열 시험은 계단이 2 칸인 것 같아요. 계단 2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단 2 칸에다가 그 1칸 더 계산을 해 가지고 450 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단 3 칸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계단이 3 칸이니까 여기서 600 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600 잡아 주고 기준. 자 그리고 층고 높이는 2400. 자 그리고 일단 700 올라가자. 그리고 RC 해 가지고 자 왼쪽이니까 일단은 왼쪽, 오른쪽. 근데 오른쪽이 더 길죠. 반대쪽에서 만들어서 비대칭이니까. 여기서 일단 만들게요. 1000에 350 만들어 주고 자 라인층에서 하나 둘 연장해 주고 얘도 복사. 그리고 자 그리고 카피를 해 가지고요. 가져가서 배치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오프셋 150 만큼. 그리고 10 만큼 한 번, 그리고 20 만큼 한 번. 얘는 숨은 선이 되고요. 얘는 마감선이 되겠죠. 익스텐드해서 연장을 해 주고 대칭 복사 해 주고 얘도 다칭을 같이 해 놓을까요? 그리고 그 이게 마감선이든 해칭이든 상관없어요. 마감선 해도 되고요. 해칭해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요 선이에요, 요 선. 요거는 기호일 뿐이고.
그래서 마감선이든 해칭이든 둘 다 가는 선이죠.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톡톡 당겨 주고 자 요 부분 잘린 부분 있죠? 윗면 부분과 잘린 부분을 같이 표현을 해 줘야 되니까 얘도 미리 좀 표현을 해 놓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잘려진 부분은 요 부분이다. 착하고 여기서 그냥 단면을 확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윗면과 단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마 부분이 여기에서 그냥 이 도면 없이 막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천 해 가지고 딱 만들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바깥쪽 처마를 기준으로 일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저는 이렇게 통통통통 찍기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콩콩콩콩 찍기도 편하고 또는 굳이 없어도 되겠죠. 굳이 없어도 큰 상관은 없고요. 벽체는 벽체대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처마는 처마대로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얘는 인면이니까 미리 인면을 또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처마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처마 돌림부터 150에 200 하나 만들어 주고 30 만큼 연장해 주고 자 여기서 마감은 마감대로 가지고 간 다음에 분해하고 위에 두 개는 지우고 여기는 쑥 드래그 해서 트림으로 잘라 버리면 되겠죠. 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 절단을 해 주고요. 그리고 오프셋 20 만큼 하나 둘 복사를 해 주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자 이렇게 해 주고 얘도 마찬가지 인면이니까 인면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인 하나 기준 잡아 주고 무브 아래로 대략 200 정도 내려와 주시고요. 툭툭 끊어 버리고 얘 이제 안쪽 안에 넣지 않아도 돼요. 예 어차피 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도면이 완성이 되겠죠. 아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얘도 혹시 모르니까 100 만큼 내려야 되나? 자 보자. 100 만큼 내려야 되네. 현관이 있으니까. 자 100 만큼 내려 주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그런 다음 기와장 340에 40 만큼 만들어 주고 마감. 야. 잉? 자 그리고 분해해서 두께는 20 조인을 하고 20에 20 만큼. 그리고 카피해서 250 만큼. 자 이렇게 해 주고 얘도 20 만큼 늘릴까요? 여기도 20 만큼 늘려 주고 로테이트해서 선택하고요. 이때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이고 레퍼런스 써야 되겠죠. 클릭, 클릭, 클릭. 선택해서 카피 300 만큼. 조인을 해 주고 선택해서 그룹, 얘도 그룹. 서클에서 클릭하고 20 만큼. 무브 해 가지고 가져와서 배치해 주면 되겠죠. EQ에서 선택하고 클릭. 간격은 300. 좀 지워내고 얘도 지금 개수가 안 맞으니까 얘서 한 280 정도 해 볼까요? 자 그리고 뭐 한 8 개, 9 개? 3 개나 이네. 자 지워 버리고 선택해서 대칭 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중심선에서 쪼끔만 더 들어가죠? 조금만 더 들어가고 여기서 깜빡하면 안 되는 게 현관 중문도 있죠? 2100 안쪽으로 2100 만큼 들어간 위치 좀 크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고
저희 배치를 해 주고, 그리고 오프셋 150 만큼 하나 둘 해서 만들어 주고, 서클 해 가지고 대략 한 50 정도 아까 실행해서 하나 둘 셋 복사 오프셋 20 만큼 하나 둘 셋 잘라내고요. 그리고 서클 해 가지고 대략 한 70 정도 어 셋 오프셋해서 20 만큼 내려가고,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엑셀 해 가지고 여기에 맨 밑에 기준 잡아서 300 만큼 올라가고, 자, 그리고 우측으로 100 만큼, 위에서 아래로 70 만큼 아까 실행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대칭 복사해 주시고, 위도 이렇게 나눠 줘야 되겠죠? 대략 요 정도까지 배치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다 했으면 바로 윗면도부터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양쪽 잘라내고요. 300 만큼 들어가고, 대략 뭐 한 50 정도. 이건 약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이즈가 아니죠. 야, 그리고 막새는 150. 자,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다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남층에 있는 지붕도 완성을 해 줘야 되죠. 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요 남측 부분이 어디예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그럼 왼쪽 지붕을 기준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 요 지붕 라인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맨긴 쪽은 여기고, 여기고. 미리 이렇게 찍어 놔도 상관은 없죠. 여기 헷갈리면은 요 라인을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이렇게 미리 요 부분은 이제 가져가면 되니까 툭 끊어 버리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어차피 사이즈가 같으니까 대칭복사를 하고 연장을 한 다음에 잘라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310 만큼 양쪽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쪽으로, 안쪽으로, 얘는 바깥쪽으로. 힘을 이용해서 잠시 끌까요?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지붕은 요런 모양이다. 지금 여기 준키 님이 만드신 거하고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는 더 기니까 어디에서? 반대쪽에서 선을 그어 와서 연장을 해 주고, 높이 산출해서 오프셋 200 만큼 내려가고 라인 잘라내면 되겠죠. 마감선 그리고 150 만큼. 이것도 약식이에요. 약식으로 50 정도만 올리자라는 거지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죠.
제 뒷부분이 보인다라고 딱 지정을 해 놓고, 자 반대쪽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여기는 당연히 보이질 않을 거고요. 3,750 이고 4,050 이니까 안 보인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쭉 필요 없는 건 바로 지워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는 얘는 옆으로 이렇게 두고, 그리고 넘어오기 전에 이거 다 만들고 넘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높이가 다 산출되어 있으니까 요거 자로 따다닥 재 가지고 그냥 후다닥 만들고 넘어오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넘어오셔 가지고 얘는 정리 좀 할까요? 살짝만 내려와. 자 그럼 GL 라인에서 오프셋 700 만큼, 그리고 300, 250 만큼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200 만큼 나아가고, 자 여기선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셋 100 만큼 더 나아가고요. 선택해서 대칭 복사. 이, 이, 그럼 CL 라인 써볼까요? 툭툭 선택하고 대칭 복사. 내주시고 잘라내고 이건 바로 슉. 자 그리고 오프셋 50 만큼 내려와서 하나 기준 잡아 주시고요. 자 내벽. 네 현관 중문이 있는데 위치해 있는데 얘는 외벽 하나, 내벽 하나, 그리고 끝이죠. 쉽네요. 요 실내 공간은. 자 그럼 들어와서 하나 배치해 주고 스트레치로 줄여 주시고 잘라 버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위에 현관 중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300 정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어디 갔냐? 숨었다. 음. 예. 이렇게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 지금 뭐 대리석이라든지 또는 뭐 인조석이라든지 쭉 깔려 있잖아요. 쭉 깔려 있는데 이 밑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밑에는 뭐 벽돌을 넣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현관 중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현관 중문이 있어도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하라 안 해도 돼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봐 보면은 '얘가 없어도 된다.' 그럼 없어도 되고요. '있어야 되겠다.' 그럼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다가 기준 잡아 놓으면 되니까 라인이 내력변이 되고, 요거는 그냥 비내력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도 뭐 시험이니까 지금까지 책이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40 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80 만큼 내려가고요. 그리고 30 만큼 내려가고 150 만큼 내려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일단 정리할게요. 똑똑똑 정리하고, 자 그리고 하나니까 여기서 80, 아이고 85 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200 만큼 밑창 넣고 200 만큼 접속 다짐이 들어가고요. 요 라인은 여기서 일단 잘라내면 되겠죠. 일단 잘라내자. 자 그리고 콘크리트 밑면 쭉 들어오고요. 이렇게. 자 지금 잘린 면에 계단이 있네요. 계단이 있죠. 자 지금 여기는 이 밖에서 1800 이에요. 좌우로 재보면은 1800 기준 잡혀 있거든요. 요 중심선에서 요 라인까지가 1800 기준 잡았습니다. 그럼 1800 이라는 위치를 잡고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계단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계단을 표현하니까 30 만큼 더 올라가서 밑에는 필요가 없죠. 쫙 당겨 주고 잘라내고, 얘도 이제 필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 내리면 안 되지. 디바이드 해서 먼저 선택해서 계단 3 칸이죠. 자 그럼 카피해 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쪽으로는 300 만큼. 자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연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쭉 당겨 주시고 잘라내고요. 자 선택해서 조인. 오프셋 30 만큼 내려가면은 이제 골조가 되었고, 얘는 마감선.
표현을 해 주시면은 끝이죠. 이걸 바로 분해하고 물매를 잡아 주고 계단 물매, 그리고 50, 150 만큼 150, 150. 자, 그리고 여기서 연결을 해 줍니다. 복사해 주고 300 만큼 내려가고 쭉 당겨내고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250 만큼 아래로, 그리고 100 만큼 나아가고 나아가고 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기준 잡히고 그냥 일단 다 잘라 버릴까요? 쓱 잘라 버리고. 자, 그리고 또 아래로 뻥 뚫어 버리고요. 그냥 툭툭툭 잘라 버리면 되죠. 얘도 뻥 뚫어 주고. 자, 이 현관 중문 같은 경우도 밑에서 냉개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살살 넣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밑창 50, 그리고 200 이렇게 쭉 끝까지 들어가고요. 자, 이건 외기니까 외쪽은 상관이 없죠. 그냥 성토 다짐해도 되고요. 또는 뭐 단열재 없이 그냥 50, 50 해서 밑창하고 그리고 잡석 다짐을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일로 와. 자, 그럼 요렇게 다 되었고요. 그럼 요 끝에서 요 면까지는 지금 3,000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1,800 딱 나오죠. 자, 그럼 여기 계단까지는 다 완성이 되었고요. 테라스까지. 자, 그럼 기본 골격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니까 저렇게. 저는 지금 기초를 만들었는데요. 기초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안 만들면 만들었을 때나 안 만들었을 때나 똑같죠. 그냥 이제 쭉 들어가면 되니까. 쭉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안쪽으로 또 300 만큼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 만큼. 이 길이는 좀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300 이라는 기준이 요 부분, 중문 앞에. 자, 그러면 저는 이 300 만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대략 뭐 한 기본적인 석재라고 생각하면은 55 정도 내려가 볼까요?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나? 95가 나오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메꾸셔도 돼요. 이 "조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해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해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해치도 스케일십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 옆으로 세워 가지고 쌓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프셋 190 만큼 들어가면은 여기서 남은 간격은 지금 보면은 80, 90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1.5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 비. 그러면 하나하고 반토막 해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쫙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큰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얘도 뭐 20 에서 30 정도 나와서 그냥 30 넘어가고 얘 좀 더 당길까? 내 맘이죠. 이거로 뭐 감점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감점을 주면 혼나야지. 감점을 준 사람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10 만큼 하고 밑을 돌려 버릴까? 90 도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요 선도. 자, 그럼 실질적으로 보이는 변은 조금 더 기는데 요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요. 여기 뭐 목재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렴하고 간단한 게 이제 시멘트 벽돌이죠. 그래서 시멘트 벽돌을 이렇게 해 봤고요. 그리고 일체적으로 그냥 쭉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위에는 3연동이죠. 3연동. 자, 그럼 얘는 240. 원래 3연동은요 120이 표준이에요, 얘가. 표준 규격 자체가 연동 도어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더 클 수도 있는데 근데
110 인가 110 에서 120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거. 물론 뭐 옛날 건 더 두꺼운 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얘는 일단은 240에 몇만큼, 대략 뭐 한 45 정도 할까요? 오케이. 요즘에 행거도어라고 해 가지고 밑에 호차만 있고 밑에 레일이 아예 없는 것도 많죠. 자, 3 연동은 요즘은 이제 베젤이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 가지고 어 10 밀리짜리도 있고 뭐 몇 밀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저희도 지금 1 밀리인가 그렇 아니 그 1 센 10 밀리인가 엄청 얇거든요. 1.4 인가 1 인가 뭐 10 밀리인가 13 밀리인가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얘를 정중앙으로 가져갈게요 이때는. 3 연동을 한번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카피, 여기도 하나 복사, 여기 하나 복사. 얘는 양쪽으로 좀 공간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10 밀리 정도 7 밀리 정도 이렇게 공간을 줘 가지고 표현을 해 줘도 되겠죠. 자, 지금 잘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요, 뚝 잘렸고 두 개는 보이고 한 개는 잘렸잖아요. 그럼 저거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버려. 일로 와. 아이고 잠깐만. 쪽 맞냐? 아니잖아. 맞지? 이렇게 당겨 주고 얘는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게 3 연동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유리면 표기해 주고, 그리고 바닥에는 얘는 이제 표현을 안 해도 돼요. 얘는 표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틱 붙이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2100 만큼 올라가고요. 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음 마감만 표현을 해 주시고 민방부 같은 거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왜? 콘크리트 자체가 이 모양인데 뭐. 이게 거즈 푸집을 짜 가지고 만들어 내니까 그냥 툭툭 끊어 버리고 쭉 올라갑니다. 배치. 자, 위에는 연동 도어는 연동 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끝이에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 요 라인까지 얘를 연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 이건 내 자유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든 제 자유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준케 님처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근데 이게 콘크리트 구조니까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요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아예. 이걸 넣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테두리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말이 되도록 해 줘야 되죠. 테두리볼 이렇게 넣어 주고 여기다가 해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치를 넣고 일로 와. 이렇게 조져. 이게 이제 장막벽이라고 하죠. 비내력벽. 그래 가지고 이렇게 툭 넣어 주고, 그럼 이렇게 됐다면 잘 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왜냐면 그 시험을 의도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헐 이 평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콘크리트 기호를 넣어 놨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없어요, 내벽에. 기호가 없죠. 기호가 없다는 거는 "내가 알아서 표기를 해라." 이거예요. 어딘가는 장막벽이고 어딘가는 이제 내력벽인데 비내력인지 내력인지 구분해서 표현해라.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떠한 기준이 없잖아요. 왜? 기능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 위치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는 대로 표현을 해 주세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절대 감점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전체 "에이라 모르겠다. 나 콘크리트다." 해도 됩니다. 왜? 표기를 안 해 줬으니까. 안 그래요? 제일 쉬워요.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몰라. 씨 전체 콘크리트 해." 이게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해 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전체 콘크리트 들어가 있다 하고 그냥 탁 닫아 버리면 그만이고요. 자 이것도 뚝 잘라 버리면 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탁 나왔을 때에는 내벽 기준에서 조건이 없잖아요, 내벽에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한 2년 뒤나 몇 년 뒤쯤에는 해서 이제 난이도 올린다고 해서 바꾸려고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럼 정말 똑똑한 거예요. 정말, 정말 똑똑하게 잘하신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또는 플러스해서 붉은 벽돌 아니 시멘트 벽돌 0.5B 띡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비내력벽, 어딘가는 내력벽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쪼끔 더 헷갈리겠죠? 헷갈리지만 재밌죠, 그렇게 하면. 일단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 부분 알리시. 자 190에 90 만큼 하나 만들어 주고 복사. 자 저는 요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당겨라. 잘라내고. 응? 브레이크로 쫙 잘라내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그냥 브레이크로 톡 잘라내서 연장하시면 깔끔하죠. 이거 어디 갔어? 이건 간단하게 단열재로 바꿔 버리고 0.6 정도 바꿔 주시면 되죠. 이렇게 바꿔 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바닥까지 쭉 무엇? 인면이죠. 인면선. 자 그리고 현관문 약 뭐 한 100 에서 120 정도 하시면 되고요. 높이는 45 정도 주겠습니다. 어프셋 면만큼 35 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15 만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 잘라낸 다음에 조인. 배치 프로에서 넣은 노란색 칭, 그리고 알리시 배치해 주시고 라인 정리해 주고, 자 그리고 이 중간점을 여기 골조에다 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최초 현관문을 시공할 때는 항상 골조에다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틀만 고정을 해 놓죠. 문틀부터 일단 시공을 다 해 놓고 그리고 최종 마감 짓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달아 주죠. 자 여기서 몇만큼 2100 만큼 마감해서 2100 연락하고요. 자 그리고 스트레치로 선택해서 클릭 쭉 클릭. 카피해서 위로 올려주고, 괜히 풀었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도창 넣어 주시고, 얘는 뭐 한 30에 30 정도 할까요? 좀 작게. 이건 뭐 고창이니까 그냥 복사해 버리면 되겠죠. 중간에 유리까지 표현해 주면 좋죠. 이렇게. 그럼 고창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900, 50에 200 정도 만들어 주고, 뭐라고 하나 배치. 얘는 무조건 마감. 그리고 뭐 반대쪽으로도 넣어 줄까요? 클릭 클릭. 그리고 배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된 거고, 자 현관문까지 완성. 그럼 바깥쪽 여기도 20 만큼 들어가고요. 잘라내고 여기도 20 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내력벽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고, 현관 중문 현관문의 배치 상태를 지금 여기 정중앙이 아니라 안쪽 내력벽의 중심을 배치했잖아요. 도면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도면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안쪽에는 벽지 칠했다. 그러면 아이고, 뒷면으로 동일선상으로 딱 들어가야죠. 왜? 여긴 보이는 면이니까. 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 줍니다. 여기까지 기준이 다 잡혔다면 얘는 지금 반대쪽이죠. 여긴 그냥 벽면이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처마 돌림. 자, 처마 돌림 쪽에도 처마 반자가 있어야 되죠. 처마에 약 그리고 알리시에서 클릭하고 면만큼 45에 45 클릭해서 35 정도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35. 어이구야. 자, 그리고 얘 배치해 주고 그리고 여기도 해치. 자, 그런 다음 선택해서 그냥 카피해 볼까요? 아니면 대칭 볼까? 그래서 대칭 해 주시고 얘는 일단 여기는 그냥 바로 붙이면 되죠. 이 가능성이야 뭐 다시 넣어 주면 되고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선택을 해 가지고 복사 클릭해서 배치. 10mm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죠? 여기도 배치. 연장을 해 주면 끝이고요. 반대쪽도 그냥 가져올까요? 일로 와. 얘는 20만큼 이동시키면 되고 연장.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AQ 클릭. 반경은 450. 배치를 해 주고 그냥 갈게요. 자,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배치가 다 되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자, 그리고 라인 45만큼 하나 배치해 주고 이건 그냥 카피만 해도 되겠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잠시 조인할게요. 조인을 해 주면 훨씬 편하죠. 한 번에 그냥 들어가니까. 여기도 틀을 잘라 버리고 요 연장해 주고 위에는 혹시 모르니까 분해할게요. 이걸 얘는 특수 복사부터 해 버리고 그리고 0.9 정도 승복사 해 주시면 다 끝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연장. 얘를 잠시 끄면 되죠, 이럴 때는. 먼저 했으면 잠시 끄고 연장해 주고 자, 선택해서 위로 복사 그리고 무브로 내려갈까요? 이뻐 보이게. 20 복사해 주고 클릭. 그리고 굳이 왜 이렇게 하냐? 아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분들 연습하라고. 이런 거 보면서 '굳이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 제가 장담컨대 CAD 더럽게 못할 거야. 미안해요. 야 이렇게 르륵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다 해 주고 자, 그럼 여기 거의 다 끝났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부분에 이 문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문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게. 자, 문이야 뭐 만들어서 그냥 툭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요 부분도 이 선이 없네. 자, 요 선 하나에 쭉쭉 당겨 주시고 얘도 인면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감점 큽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 주고 자, 여기서 사이즈가 몇 정도가 보이냐? 음흠. 자, 이럴 때는 요 벽체를 봐야죠. 요 벽체. 여기서 몇인지 150 만큼 들어가고 그러면 오프셋 150. 전 지붕마루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리고 200 만큼 넘어가고
자 그래서 200 만큼. 자 그럼 요 선분이네요. 요 선분. 일단 구분을 좀 지어 놓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내려와 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네요. 여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지목마루. 헐. 뭐 틀렸나 봐. 이런 씨. 음흠. 잠시만요. 어디야? 아이고 여기 틀렸네. 얘 1200 만큼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 600 만큼 들어가 있네요. 띠로리. 그럼 여기가 전부가 다 600 만큼 들어가야 되네. 자 이렇게 틀렸을 때 자 이거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자 올려 드릴게요. 잘 됐다. 자 이렇게 틀렸을 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렇게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거 제가 수정하는 방법 보여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그냥 스트레치 해 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지 뭐 하고 쓱 놓으시면은 다 난리가 납니다. 자 이럴 때는요. 필요한 위치는 일단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어야 되니까 요때 자 요 중심선도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자 요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먼저. 자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스트레치로 절대로. 무엇? 사선. 얘는 잘라 주는 거지 얘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붕도 마찬가지고요. 다 빼 버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 얘도 선택한 김에 같이 가셔도 뭐 상관없는데 2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연장선 클릭해서 이렇게 쓱 직교로.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얘는 뭐 조인해 줘도 되고 일단 철단 여기서 이제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뚫어 주는 거죠. 어 얘는 다시 연장 조인해 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다 수정이 가능했죠. 버려 버리고.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이 사이즈를 보면은 아이고 1800 여기서 여기까지 1800 이제 됐죠. 자 이렇게 수정을 했고 그러면 야 600 이라는 수치는 아니까 뭐 600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시면은 틀렸다고 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도 일부러 이렇게 틀릴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여 드리거든요, 대체 방안을. 그래야 뭐 시험장에서 틀려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하시죠. 자 볼게요. 대각선만 다 풀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거. 그냥 쉬프트 키 누르면 풀리겠죠. 이거 안 풀어도 되는데. 자 선택을 해 가지고요. 이 중간점 찍고 얘도 중간점으로 와. 배치해 주시면 되고 뭐 불필요한 게 있으면 없애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조인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리가 헷갈리니까 잠시 잘라 버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450 이라는 공간을 주고 얘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가져갈 때는 얘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 끝점에서 요 끝점으로 그냥 잘라 버리고요. 자 요렇게.
후두둑. 저리 가 봐. 자 이럴 때는 "어라? 뭐야." 자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 다 됐네요. 요 부분만 쪼금 더 수정하면 되겠죠. 저리 가 봐. 다시. 이거랑 저랑 똑같네. 얜 또 왜 여기 있냐? 제가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그 시험장에서 이런 거는 뭐 지그재그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뭐 이 위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진행을 해 줄게요. 음흠.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나네요. 자 이렇게. 자 배치를 해 주고 이제 문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잘 해 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2,200 해 가지고 문틀 30 만큼 들어가고요. 뭐 150 에서 250 정도. 얘는 150만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설정을 표현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린다라는 기준 먼저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를 내릴까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움직이셔 이 이렇게 위치 좀 틀어져도 큰 상관 없거든요. 큰 상관없으니까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이 이쪽으로 열린다. 배치가 다 되었으면은 선택을 해서 얘를 안으로 가져 들어가면 되겠죠. 자 문고리가 보이네. 안 보이는구나. 응. 자 그럼 다 지워 버리고요. 요 선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엑셀 가는 게 낫겠다. 자 엑셀 하나 기준 잡고요.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쭉 잘라 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끝이죠. 요렇게. 자 요렇게 보인다. 일부분이 보이는 만큼만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도면이 정리가 다 되었고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호하고 다 넣어 주면 되죠. 자
잡서클라짐 하나 만들어 주고 서클 해 가지고 40. 응? 자 그리고 간격은 200 정도 주고 배치해 주고 기본 틀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호 같은 거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이는 면에서는요. 요 부분이 쪼끔 헷갈릴 뿐이지 방금 제가 이렇게 저도 틀렸잖아요. 네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 두고 계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가 아프겠죠. 그리고 여기서 치수를 넣을 때는 이렇게 2 단으로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한쪽 단면을 넣을 때는 되도록이면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치수 넣을 때. 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넣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마 돌림이 몇이다라는 거 처마 나오면 몇이다. 근데 이거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요런 치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치수는 너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 처마 나옴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표현 자체가. 이거는 생략을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또는 뭐 여기서 넣을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 주고 처마 돌림이 여기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요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좀 혼동하니까 이게 혼동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거든요. 이게 또는 뭐 이렇게 내려와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dim브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툭툭 끊어 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자 여기 보면 dim 브레이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치수를 끊을 거야. 그리고 수동으로 쓰겠다.' M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 주고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수동으로 쓰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처마 나옴까지 2,200 만큼 나왔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이제 FM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쪽의 지붕과 뒤쪽의 지붕의 전체 벽체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처마 나옴의 길이가 몇인지. 자 그리고 이거 정리 안 했네. 띠로리. 발재를 수정했으면 발재도 정리를 해 줘야 되죠. 그런 거야 뭐. 잘라 버리면 되니까. 아 이 잘라 자 요 부분을 툭툭 잘라 버리고 얘는 연장하면 되겠죠. 조인해 버리면 되고요. 그럼 이제 끝났네. 브레이크로 툭 잘라 버리고 뚝뚝뚝.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르륵 다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도 당연히 갈 데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자 이렇게 다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끝난 거고요. 자 요걸로 이제 외형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일체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투톤이 아니라 그냥 전체 일체식으로 그냥 쭉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쪼끔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뭐야? 자 액체를 넣어 주고 수정하기 위해서 얘는 90도 회전하고 여기도 넣어 줘야 되죠. 한 번, 두 번 넣어 주고 각도가 아니지. 원점 클릭. 이게 안 바뀌죠. 이거 25보 점프할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해치. 그리고 간격은 360. 원점 아래로 잡을게요. 맥힌 게 절묘까지 딱 넣어 주고. 자 그리고 이 온수 파이프도 넣어 줘야 되죠. 자 이 온수 파이프를 여기서 넣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이 편간 중무 같은 경우는 괜히 했다. 그냥 이렇게 툭 잘라 버리고 여기서 넣으세요. 여기서 100 만큼. 100 에서 뭐 150 여기서 넣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한 20 정도? 자 그리고 카피 250 만큼 먹살을 해 주고 라인 숨은선 해 주고 그리고 그룹 간격은 500 배치. 야 엄마야. 이렇게 툭 들어가고 배치. 자 이 밑에는 일단 넣어 주고 선의로 스케일은 5 정도 그 아래서 15 정도 올라가고요. 선택해서 얘는 무엇? 분열재 0.15 배치해 주고 그럼 쭉 다 됐고요. 그리고 패치 하나 둘 넣어 주고 얘는 무엇? 37 번 이렇게 그럼 배치 쫙 끝났죠. 자 우리 해치 다 넣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간격은 600 일루와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여기는 그냥 긴결, 긴결 성토 다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의 자 이렇게. 지금 컴퓨터가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네. 지금 요번에 이 이상해지는 거는 얘 때문이에요. 이 대림 이것들 진짜 씨. 좀 똑바로 해서 올려주지. 그냥 변환만 해 가지고 틱 올려줘 가지고 이거 해치를 제가 못 넣어요 지금. 넣으면은 컴퓨터 뻥 나요. 이게 솔리드웍스인지 유지인지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해서 3D에서 2D로 변환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다 스플라인이고 그런 높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3D, 2D 또는 리습이라든지 또는 플래턴은 지금 아우 좀 안 좋고 일단 요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레벨링 잡아 주고 불필요한 거 오버킬로 지워 주고 그리고 조인하고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최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짜증나요. 이게 물론 뭐 리스트 써 가지고 좀 쾌적하게 싹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스플라인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해치를 넣으면 얘가 아바바바바바 합니다. 그래서 해치를 안 넣은 거예요. 잘 됐으면 저 브랜드 대기업이지만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패스. 자 요렇게 또르륵 자 해 주고 자 여기까지 일단 배치가 되는데요. 이 내부 공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 걸레 바지도 야 배치를 꼭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각선 이 지금 레벨을 이 대각으로 잡아도 되는데요.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두께를 150 짜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자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굳이 45도 간격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어도 돼요. 기억해 두시고요.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라인까지 정확하게 따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45 도로 깔 수도 있겠죠. 근데 45도 까는 거는 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그냥 라인 뚝 따거나 또는 여기서 45 도로 쓱쓱 해도 되고요. 내 맘이지 뭐. 이렇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45 도로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 그냥 45도 돌려도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무조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두시고. 자, 일단 걸레바지까지 다 되었으면은 이제 다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해치를 넣을 때는 그냥 요것만 넣어 줘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다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다.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해치. 클릭, 클릭, 클릭. 선택을 해 가지고요. 스케일 1 만큼. 자, 요렇게. 그리고 이 문자 다 쓰고 배치를 한 다음에 얘는 무엇? 얘가 제일 이쁘다고 했죠. 간격 90. 이렇게. 60 도 또는 45도 하면은 창문 만들어 가지고 창문에다가 이거 창호 기호로도 많이 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 있다. 자, 치수는 다 패스하고 일단은 요렇게 공간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거랑 비슷하게 공법은 다양하죠. 공법은 이게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이런 공법으로 해 두셔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합격이에요. 합격이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자, 그리고 이 옆으로 넘어와서 자, 창문하고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테라스도 이렇게 있고요. 테라스. 테라스 보면은 테라스는 좀 피곤한데 아까 틀려 가지고 시간이 좀 오버됐네. 자, 마감선 하나 기준 잡아 주고 여기는 이제 FL 레벨이죠. 창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900 만큼 먼저 좀 올라갈게요. 그 위에 높이는 여기 테두리보의 하단부를 기준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여기선 뭐 커튼을 한번 재 볼까요? 1050 만큼 들어와 있네요. 1500 짜리. 1000 해도 상관없죠. 이게 자로 쟀을 때는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1000 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80 40 만큼 또는 45 만큼 들어가고 알리시에서 클릭, 클릭. 배치하고 80 만큼 그리고 20 만큼 마감선 40 만큼 늘려주고 배칭해 주고 자, 이렇게 하나 기준 잡아 주고 자, 그리고 요 문 자, 이게 두 짝짜이고 두 짝짜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한법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750 들어가고 여기 제가 3600 3000 짜리 넣었구나. 3000 짜리 넣었고 여기는 24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간부터 볼게요. 750 얘도 750 이었죠. 자, 그리고 요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냥 가져갈게요. 그리고 저는 제 공법에서는 여기서 150 더 올렸죠, 거실을. 150 올려 놓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오프셋 3000 뭔지 바로 알겠죠? 하겠죠? 아이고, 끝이죠? 너무 좁아 보여. 그러면 한 100 정도? 그럼 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한다?
선택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죠 뭐. 이렇게 배치해 주고 2400 여기네 스트레치 일로 와 배치해 주시고 자 전체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전체를 해도 되고 자 요 부분은 테라스를 보면은 이쪽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으니까 반창으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더 나눠 놨어요. 넣어 놨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위험하니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뭐 좋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다시 줄이면 되고요. 자 여기는 테라스가 들어가니까 저는 연보에다 이렇게 한승을 넣어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그 시험장에서 이거 함부로 잘못 쓰면은 큰일 나요. 그리고 자 일단 그 왜 잘못 쓰면 큰일 나는지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워 놓고 그 요거 인면선을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저희가 인면선. 근데 흰색이 아무 상관없다.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테라스하고 이렇게 있으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인면선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럼 차라리 얘를 0 번으로 두시고요. 색깔만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바꿔 놓으시고 어차피 흰색이나 그리고 인면선, 하늘색은 같은 선의 굵기죠. 0.3 밀리.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툭툭 넣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계단. 자 여기 하나 기준 잡고 아이고 어디 갔어. 뒷면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측면 계단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굳이 만들 필요 없죠. 자 여기에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이 중간에 라인, 벽체 라인 기준 잡아 가지고 여기에 툭 끊어져 있어요. 이 벽체 라인 맞췄거든요. 자 그러면 요 라인에서 바로 또 선 하나 그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디바이드, 디바이드 개수 3 개. 자 그리고 그냥 복사하기보다는 여기서 offset 30 정도 내려가고 100 정도 들어와서 여기 복사를 하고 계단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offset 900, 900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100 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것도 감안을 해 두고 계셔야 되겠죠. 실제로는 여기도 잘라서 보이는 면은 인면선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계단 틀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100 만큼 또 이렇게 들어가서 요 라인에 있으니까 이게 100 만큼 들어가 있죠. 요 라인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준 잡아 주고 자 그리고 offset 50 만큼 여기서 들어갈까요 그냥?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얘는 실제로는. 이거 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냐? 띠로리. 딱 맞아떨어지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한 60 정도만 들어가 볼게요. 60 정도.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툭 끊어 버리면 되고요. 지금 50 만큼 들어가는데 여기서 15 만큼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리고 30 만큼 들어갈게요. 30. 왜 30 들어갔냐면 제 두께를 30 줬죠. 그래서 그래요. 30을 한다. 60 줬잖아요, 60. 그래서 이 중간에서 30 만큼 나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60 만큼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바닥에서 900 만큼 자 연장해서 이 두 개를 연장을 해 주고 요 위에는 툭 잘라 버리고. 좀 헷갈리겠다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요 보여 드리는 방법으로는 좀 헷갈리시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잘라 버릴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으면 반대쪽에는 굳이 또 따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대체 못 사. 해 주시면 되고요. offset 60 만큼 내려와 주고 계속 정리 딱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데 음 요 도면 요 선분들은 선택을 해 가지고요. 요 끄트머리까지 얘는 얘도 그냥 닫아 버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 볼게요. 조인. 왜 이렇게 조인하는지 아시겠죠? 패치를 쪼금이라도 편하게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해 놓고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리시 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는 어차피 사각형 되는 거 해서 와이프 아웃 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찍어 놓고 와이프 아웃을 넣어 놓으면 편리하겠죠? 기준 잡아 놓고요. 이렇게. 그럼 뒷부분이 다 가려지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와이프 아웃이죠? 자 와이프 아웃을 실행을 해 가지고 폴리선 선택하겠다 실행. 자 얘도 폴리선 선택했다 실행. 같이 넣어 주고요. 요 선분들은 DR 해 가지고 프론트로 올라와. 기준 잡아 주고. 자 그럼 뒷부분 다 가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다 가려지게 되고요. 자 요 밑에 선분들은 0 번이고 얘는 인면. 얘들은 인면으로 레이어를 그냥 바이 레이어 들어갈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야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꺼 주시고 켜 주시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테라스는 일자로 쭉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걸려 있는 벽체선은 다 지워 버리면 되죠. 이것도 원래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테라스가 보이니까 테라스 선을 해 주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 테라스 선이 보이니까. 자 이렇게 기준 다 잡아 주고 좀 넣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꺼 주시고요. 이렇게 꺼 주시고 얘도 꺼 주시고 해치. 하나 둘 현관문 안 만들었네 이라인. 자 지금 이 현관문은 재면 되죠? 네 끝에서 90 만큼 100 만큼. 자 여기서 반토막이니까 여기서 100 만큼 나가고 여기 90 짜리 했거든요. 900 짜리. 900, 2100 짜리. 응? 자 900, 2100 해 놓고요. 높이는 어디? 요 라인하고 똑같겠죠? 클릭해서 연장선으로 기준 잡아서 올라가고 버리고. 자 얘도 마감 30 만큼. 1 번, 2 번, 위에도 30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10여에서 20 정도 들어가고 마감 쳐 주고 이렇게 15만 들어가자. 어차피 마감선에 가는 선이라서 15라도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저는 200 해 볼게요. 200 이렇게. 자 그럼 문이 어디로 열리냐? 라인 클릭 하기 전에 잠깐 내려자. 얘를 잠시 내려주고 라인 실행해서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도어락은요.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있으면은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높이도 똑같겠죠? 여기서 50 정도만 내려가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보나 측면으로 보나 요 사이즈가 그냥 딱 배치만 해 놓으면 알맞다고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이제 문까지 다 완성이 되었고요. 꺼 주시고 패치 실행해서 중심선도 끄고 벽체부터 하나 둘 셋 넷 찍어서 "너는 벽이야." 자 여기선 BRSTD예요. 이건 블록입니다. 블록 쓰지 마세요. BRSTD 스케일 1번 해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벽 뭐야 너 왜 끊어져 있어. 깜짝이야.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넣어 주고 그리고 패치를 실행해서 위에도 하나 둘 넣어 주시고 얘는 이제 유저 간격은 300 그리고 각도도 90도 원점 하나 기준 잡아 주고 카피해서 50 정도 당겨 주고 그럼 배치 다 됐죠. 자 그걸 해치해서 얘도 하나 넣어 주고 얘는 90도 다시 0 도. 네. 이렇게 배치해 주고 그리고 해치해 가지고요. 자 요 부분 하나 둘 넣어 주고 여기도 하나 둘 넣어 주고 간격은 60. 이것도 뭐 따로 움직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개별 패치를 눌러 놓으시면 따로따로 또르륵 다 따로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요. 얘도 혹시 모르니까 개별 패치 넣어 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 켜 볼까요? 다 켜 주시면 이렇게 쭈루룩 다 배치가 되죠. 자 여기 이제 핸드레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잡서 해 볼게요. AQ 해 가지고 클릭하고 간격 300 할까요? 간격은 300. 자 이러면 어떻게 되면 되죠? 와이프 아웃이거든요. 그냥 선택해서 당기면 돼요. 쭉. 여기서도 선택해서 쭉 당겨. 이렇게 해 주면 되죠. 어라? 이 벽체 어디 갔냐?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 선에 하나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 가지고요. 만들어 놨잖아요. 와이프 아웃만 선택해서 AQ 클릭. 간격 300 기준 잡아 주시고 자 그리고 얘 문하고 이렇게 걸리는 게 좀 많다 싶으면 여기 선택을 하셔 가지고요. 그냥 이동하기로 먼저 이렇게 올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또 쉬워. 이 밑에는 줄이기가 쉽겠죠. 쭉 선택을 해 가지고 일로 와. 간단하죠. 이렇게 응용이에요. 이게 다 모두 다 응용이고 응용을 쪼금만 더 잘해 주시면 수정도 쉽고 제작도 쉽고 근데 그 응용이라는 건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죠. 캐드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신속 정확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간도 상당히 짧아요.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짧고 그래서 캐드가 강점이죠. 이 오토캐드가. 오토캐드가 뭐 전 세계에서 최고니까 오토데스크에서는 뭐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죠. 진짜 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자 일단은 요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 기호는 제가 좀 패스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바됐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 바론 INT 아까 제가 그 "엄청 비싸요."라고 했는데 일반 소비자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제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저렴한 제품들보다는 비싸다는 거지 막 엄청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이게. 3,000 길이로 열자잖아요. 3,000 길이로 따진다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음 종류별로 따라 다르거든요. 종류별로 따라 다른데 3 미터 기준 잡았을 때는 대략 한 22만 원 비싸게는 거기서 뭐 추가하면 한 25만 원 이스 정 250 25만 라라라라 열자니까 250만 원? 예 250만 원,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네 이제 가구 이렇게 가서 보시면 붙박이장 같은 거 보면요. 3천 기준으로 본다면 뭐 한 140만 원, 120만 원 저렴하게 뭐 할인 들어가면 그보다 더 싼 것도 있을 건데 그 제품들하고는 품질 자체가 완전 급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아무튼 뭐 그렇다. 그건 제가 뭐 바로한테 뭐 받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인연이 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산품을 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국내 생산 아니면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이 회사가 성장을 해야 취업처도 많이 열리잖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 회사가 지금 자체 생산 회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살아나야 저희도 취업을 하죠.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직원이래. 학생분들을 자꾸 취업처를 만들어 가지고 취업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계속 회사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들려오니까 어디 회사 뭐 파산했다 뭐 안 좋은 데로 갔다 뭐 아휴 지금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기업을 설명할 홍보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일단은. 저렴한 싸구려 같은 거 뭐 그런 건 그냥 버리고 가성비 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국내 생산이고 국내 자체 이제 공장도 다 있고 그런 회사가 이제 성장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뿐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마무리가 힘들어요. 음.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도 보신 분들 없으실 거고. 음. 그래도 혹시라도 이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